전남 신안의 외딴섬 우이도. 이 섬의 역사는 유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도가 높아 들고 나기 어려웠던 까닭이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늘 섬을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몰아치는 북서풍이 매섭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람은 다양한 섬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우이도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북서풍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지요. 거센 풍랑과 모진 바람을 견디며 우이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화진, 한영단 씨 부부. 북서풍이 부는 겨울,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봅니다. 금일섬 해남부 남쪽 먼바다 기상악화로 인해 우이도 방면 섬들한 일부가 운하히 전환되었습니다. 이웃분들께서는 박화진 씨 부부는 병원을 찾았다가 목포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섬 생활이 겁나게 어려움이 많으라요. 육지는 그냥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간디 이 섬은 이렇게 풍랑일부 내려버리고 그러면은 못 들어가 버리고. 염소도 걱정되고 집에 막 할 일도 많은데 일하고 있으면 걱정되더라.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겨울은 풍랑주의보가 자주 내립니다. 목포에서 우이도까지 배로 3시간. 우이도는 먼 바다에 속하는 섬입니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우이도로 가는 바닷길은 끊기죠. 우이도로 가는 배가 바로 눈앞에 있건만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뜨기 전 배에 오르는 박화진 씨 부부. 섬을 나온 지 나흘 만에야 우이도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교통이 좋은 편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우이도에서 목포를 가려면은 일주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리고 그랬어. 외딴 섬에 살다 보니 웬만한 불편함은 당연한 듯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우이도로 가는 바다의 파도는 아직 높습니다. 우이도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배가 채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이 앞서는 박화진 씨. 하지만 배는 옆마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파도가 높아서 박화진 씨가 사는 마을에는 배를 대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뚫고 두 사람은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걸어가셔야 돼요? 저 건너가 우리 마을이요. 저 건너가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섬마을. 집까지 가는 길이 참 멉니다. 나흘 만에 오니 저절로 나오는 소리. 우리 집이 최고지.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챙겨야 할 일이 많지만 영단 씨는 제일 먼저 주방으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배를 타느라 아직 아침도 못 먹었기 때문이죠. 그 시간 남편 박화진 씨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염소야,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방목으로 키운 염소들은 우이도 주민들의 괜찮은 수입원이었습니다. 나 없을 때도 잘 있었어. 이리 와. 이제는 염소 키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멧돼지 때문입니다. 이리 와. 뭐 멧돼지 그래도 안 잡아먹고 있어. 다 잡아먹고 3마리밖에 없어. 멧돼지 다 잡아먹어 보고. 저런 것이 길같이 저렇게 이리 안 생겼는데 이번에 또 생겼구만. 멧돼지 다니까 막 대가 자빠져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다고. 이런 그물도 전부 멧돼지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 일 없이 터부러기 그냥 멧돼지가 이것을. 우리 마을만 해가지고도 60마리가 넘게 멧돼지 잡아먹어 버렸어요. 집을 비울 때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 각자 급한 일을 마친 부부는 함께 바다로 향하는데요.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도 너무 오랫동안 가보질 못했습니다. 농사라고는 거의 지을 수 없는 척박한 섬이어서 어업은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죠. 풀어져 버렸다고? 저 옷베리가 풀어져 버렸어. 아하,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이거 좀 잡아봐. 바다에 그물을 쳐둔 지 꽤 여러 날 됐건만 잡힌 고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가. 당겨. 파래가 그물을 온통 점령해 버렸군요. 파래가 끼면 고기도 들지 않고 물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 그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한 15일에서 한 20일 그런 사이로 이렇게 육지를 올려야 돼. 그런데 파도가 겨울에는 많이 치고 또 내가 바쁘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 파도가 높은 우이도는 다른 섬에 비해 조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다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적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섬이었죠. 햇볕에 그물을 말린 다음 파래를 털어내야 합니다. 북서풍이 이 부부에게 일거리를 남겨놨습니다. 박화진 씨 부부가 사는 마을은 13가구 정도만 남아서 한적합니다. 마을의 고양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한영단 씨가 생선 만지기 시작하는 걸 눈치를 챘나 보군요. 생선을 손질하다 보면 버려지는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영단 씨가 평소 인심이 후하다는 걸 이 녀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에이, 갖고 도망가. 자.
말려가지고 주문해놔서 그거 말려서 이제 보낼 거예요, 택배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도 고기도 말리기도 좋지라. 이렇게 겨울에는 막 말릴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아무 데나 걸어놔도 다 말라 꼬들꼬들해서 기가 막히게 잘 말라. 두 사람은 모두 우이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하게 살던 화진 씨는 영단 씨의 옆집에 살던 오빠였습니다. 6kg.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세요? 네, 몇살 차이? 10년 차이.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가 이제 가서 산다 하니까는 막 울어. 가란 말도 이제 가지만한 소리도 안 하고 네가 참말로 갈래냐 그 소리만 하고 막 울어. 가난한 데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 고생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갈래냐 막 이라고는 딱 그 말씀 하시고는 막 울어. 이때 영단 씨의 나이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가진 것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왔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을까요? 한눈 팔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 자식은 고단한 삶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부부는 너무 일찍 품에서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졸업하고 와서 이제 저 중학교를 간다고 딱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서운해요. 딱 아들 갈 때는 그냥 모르고 있더만은 그래갖고 얼마나 울고 있어서 하죠. 진짜 많이 울었네. 우리 딸 보내고. 가난한 섬에 살면서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그렇게 자식들을 멀리 보내야 했던 것이었죠. 무정했던 그 세월도 어느덧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박화진 씨는 우이도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나갔을 때 사온 서랍장을 이제야 매표소에 들여놓습니다. 마을을 오가는 여객선의 매표 일을 맡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바다 순찰을 도는 것도 그의 일입니다. 바다나 산에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거죠. 박화진 씨는 우이도의 어촌 계장이기도 한데요. 크레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바다로 산으로 늘상 바쁜 화진 씨. 심지어 국립공원의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우이도 곳곳을 누비며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그에게 우이도 지킴이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립니다. 공무를 다 끝낸 후에야 자기 그물 앞에 앉은 화진 씨. 우이도에서 태어나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70년입니다. 섬을 잘못 잡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잘못했지. 우리 조상님들이 안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났겠어. 아니 그런데 잘못한 것도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우이도를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 이거 무인도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슈퍼맨처럼 살아왔지만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형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려. 그러게 기억력도 없어져.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인기가 되면은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놔려고 그러고 가사에 열정하고 그럴라. 아니 내가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집사람 고생을 너무 많이 해버려. 젊었을 적 고생이 고스란히 부부의 몸에 나타나는 걸 느끼면서 이젠 서로의 곁을 좀 더 지켜주며 살아가려 합니다.
세 박스 같은데? 목사님 이건 세 박스 같아. 영단 씨는 목사 부부에게 사달라고 부탁해 놓은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주는 목사의 아내는 천사 사모님으로 불리웁니다. 다 됐지? 그러면 이거 다 얼마? 이거 그거 봐봐봐 영수증. 영수증은 나중에 드릴게요. 아니 보고 가서 돈 갖고 오게. 그래요? 계산해 그래야지. 아니 이제 사모님이 토요일 날 오셨다 일요일 날 들어오셔요. 가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더 다음에 오실 때 이제 생각나면 막 내가 좀 해주라. 그러면 자러가 해줘. 감사합니다. 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많이 된대. 마트는커녕 구멍가게도 없는 마을입니다. 영단 씨는 집에 오자마자 마당에 솥을 걸었습니다. 심부름을 해준 천사 사모님에게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두부를 만드는 중이에요. 가게가 없다 보니 두부도 만들어 먹는데요. 직접 만든 손두부는 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죠. 한 번에 많이 만들어 여러 이웃들과 나누곤 하는 영단 씨. 완성된 두부가 식기 전에 얼른 가져갑니다. 마침 교회에서도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나 보네요. 답례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많이 얻어가게 되었네요. 줘도 돼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늘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천사 사모님은 손이 큽니다. 갑자기 점심상이 푸짐해지게 생겼습니다. 방금 만든 두부와 순두부로 끓인 탕,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닭고기 카레까지. 식당도 하나 없는 섬마을이라 외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서로 나누는 정이 남아 있어서 외식 같은 특별한 음식도 가끔은 맛보곤 하지요. 북서풍이 우이도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스로가 뛰어난 예술가라는 점이죠. 바람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해변으로 밀고 옵니다. 그리고 모래도 데려오죠. 바람은 무한하게 오랜 세월 그 모래를 차곡차곡 쌓아 반짝이는 모래 해변과 아름다운 모래 언덕을 빚어 놓았습니다. 80m, 동양 최대의 높이를 가진 이 모래 언덕은 풍성사구입니다. 이 거대한 모래산을 만들 만큼 우이도에는 모래가 흔합니다. 바위나 암벽이 노출된 곳 말고는 대부분 모래 땅인 섬. 북서풍에 날리는 모래는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와서 집안 구석구석 쌓입니다. 어휴, 모래 좀 봐. 이렇게 많이 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제 문 닫아놓고 있다가 이제 바람 안 부는 날, 안 부를 때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거지 뭐. 대전에 살다가 우이도로 귀촌한 신환섭 씨 부부. 우이도의 아름다운 풍광에 반해서 퇴직 후의 삶을 이곳에서 꾸려가고 있는데요.
모래 청소는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양말이 까매졌네. 저쪽에 양말이 저쪽에. 금방 신는 건데. 아, 근데 다행한 거는 빨래를 하든 양말을 빨든 뭐 이런데 아무런 그 묻지가 않아. 그 다 털어 나가니까. 도시에서는 타이어 분진 그런 거 이 정도 묻으면 이게 절대 안 빠져.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싹 빠져버려. 네, 집안 청소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군요. 요즘 도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빗자루가 우이도에서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하루면 이 정도 쌓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귀찮은 복병에 대해서 부부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만족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도 좋다.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라도 다르고 좀 괜찮다 싶기도 근데 이제 해요. 여기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불편이 없어. 적어. 그들이 바람과 모래로 인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이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뻘 없이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해변에서 나는 이곳의 조개는 한여름에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잠깐의 수고로 풍성한 식재료를 얻어갑니다. 바람은 우이도의 모래 해변과 풍성 사고를 만들었고 그걸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박화진 씨는 풍성 사고를 지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래 이동하는 거 카메라예요, 이거. 아, 여기 이제 모래가 얼마가 쌓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또 변화가 생기는지 그거 관찰하는 카메라. 이제 어디가 낮아지고 어디가 높아졌는지를 알죠. 이제. 언제부턴가 풍성 사고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국립공원은 복원을 위한 연구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박화진 씨는 소중한 이 사고를 지키는 일에 무척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노령화된 우이도가 힘든 어업 대신 민박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이 모래를 데려온 덕분이었습니다. 거기 옛날에는 이것이 뭐 아주 그 귀찮은 존재였죠, 모래가. 뭐 생선 같은 거 널어도 모래가 날려서 생선을 먹고, 뭐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마다나 열어도 이 모래가 막 날라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그 우이도 특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큰 보물이제. 그 한때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 규사에 유리 만든다고 또 파간다고 그랬었는데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만리를 해가지고 안 팔고 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자연을 지키니 자연은 사람에게 또 다른 가치로 답해 주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바다로 나온 영단 씨. 여기는 부지런만 하면
반찬은 사 먹을 필요가 없어. 바닷가에 가서 금방 가면 조개도 있고 이 굴다고 홍합다고 톳 있고. 거센 북서풍이 몰아치는 우이도 앞바다에선 양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이도에서 나는 건 모두가 자연산이죠. 박화진 씨 부부도 민박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서두른 건 오늘 손님이 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손두부도 내고 갓 따온 굴은 양념에 무칩니다. 손맛 좋은 영단 씨가 푸짐하게 상을 차려주니 민박집에는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오늘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부터 밤새 달려온 손님들입니다. 잠을 설친 피로도 잊을 만큼 풍성한 밥상을 앞에 두고 손님들은 우이도에 무사히 입성했음을 축하합니다. 이 정도 많았습니다. 예. 아유, 우이도를 위하여. 자연이 내어준 것들과 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차린 건강한 밥상은 언제나 손님들을 만족시켜줍니다. 예전에 다녀간 손님이 또 다른 손님들을 데리고 오곤 합니다. 그물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 뭐 그물을 당겨야 되는데. 음식만 기다려. 김도 맛있고 여기 그냥 온 건데 진짜 맛있네요. 아니 이게 도사리에서 파는 도사리하고 다른 게 거기는 이제 준비를 많이 이게 꼬들이 소고기 맛이 난다? 응, 꼬들꼬들하잖아. 그 맛이 좀 틀리죠. 이게 모른다. 진짜 사고가 여기 다른 데보다 여기 게 제일 기억이 남더라. 네. 딴 데보다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야.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영단 씨. 잦은 북서풍 때문에 오랜만에 맞이한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섬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섬은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섬에 대한 느낌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곳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더 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기상을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일행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여기 딱 도착할 때까지도 마음이 막 그랬어요. 아까 배가 또 흔들려서 나가지 못할까 봐도 걱정되고. 제가 행복한 거죠. 진짜 행복한 거죠. 저희가 여기로 올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고 오늘 여기 마음껏 즐기고 갈 거예요.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올 수 있는 섬.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는 성취감도 크지요. 바람의 선물을 고이 간직해온 섬마을은 오늘도 반가운 손님을 맞습니다. 농사 짓기에는 척박한 섬이지만 부부는 땅을 일궈 대부분의 채소를 자급자족합니다. 김장 배추를 챙기느라 분주한 박화진 씨 부부. 다른 데처럼 배추 속이 꽉 차라고 묶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북서풍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서죠. 이거 안 묶으면은 바람 불면은 배추 이파리가 다 부러져 버려요. 지난 가을 큰 바람이 자주 불면서 배추 농사를 2번이나 망쳤는데 이번에도 잘못되면 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 예보가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매서운 북서풍이 올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바람은 그 날짜이라는 새가 있어라. 그 바람 방향으로 날개를 자고 이렇게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저것이 또 바람 불난 것이구나. 이제 그 새 움직임을 보고 그런 얘기도 하고. 새의 머리가 북서쪽을 향한 날, 할머니의 발걸음이 급합니다. 밖에 내놓은 염소들을 데리러 온 거군요.
북서풍의 숨결이 거친 날은 사람도 짐승도 모두 집 밖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결국 풍랑주의보가 내렸습니다. 박화진 씨 부부도 급히 바다로 나왔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부부는 보물 1호인 배부터 챙깁니다. 부부는 방파제 위로 배를 끌어올리느라 애를 씁니다.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죠. 풍랑주의보가 내리니까 배를 이제 띄워놓을 상황이 없어. 그래서 배 안전을 위해서 육지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 부디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밤이 되어도 북서풍의 기세가 잦아들질 않습니다. 이런 밤 박화진 씨 부부는 어떻게 지낼까요? 요란한 집 밖과 달리 문을 꼭 닫고 들어앉은 집안은 평화롭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다닐 수가 없으니 오히려 한가해지는 거죠. 정답게 발을 맞대고 둘만의 오락을 즐기고 있군요. 1,500원. 1600. 1600. 오. 2000. 부부간에 돈 대신 숫자만 오가는데도 치열합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달랑 둘만 남은 집. 늙음하게 부부간의 정이 더욱 깊어갑니다. 주인공 말해보라기가. 주인공 말해보라기가 10시 9시인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다리를 굽힐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다정한 모습이 됐습니다. 북서풍이 부는 밤, 박화진 씨네 집안엔 훈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물러간 다음 날 아침, 바람이 섬마을에 데려온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밤새 북서풍이 다녀간 흔적이 곳곳에 쓰레기로 남았습니다. 아유, 이게 다 어디서 온 걸까요? 풍성 사고를 등지고 있는 해변은 북서풍이 몰고 온 파도를 그대로 받는 곳입니다. 파도가 밀고 온 쓰레기들을 바람이 해변까지 올려다 놓았습니다. 쓰레기는 금세 모래에 덮입니다.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드럼통까지 종류는 가지각색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거 중국 쓰레기. 이것도 중국 거. 우리나라에서는 양식한데 이런 거 안 써요. 이거 중국 써 양식한데 좀 쓴 거.
중국과 서해 바다를 공유하는 우리나라 서해안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쓰레기 아주 많아. 쓰레기 중에. 그렇다고 중국 쓰레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남 광주성, 우리나라 전남 광주. 우리나라 쓰레기도 많아요. 이거 이런 것은 전부 우리나라 쓰레기고 이런 것은 이런 거. 수첩화 이건 대충 우리나라 쓰레기. 이런 거 전부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아요. 이런 에스콜, 마이스. 이것도 우리나라.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밀려오는 걸까요? 저쪽이 이제 북서쪽이거든요. 겨울에 이거 툭 터져가지고 북풍이 정타로 나니까 여기 있는 쓰레기 전부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이리 와요. 북서풍이 부는 10월부터 쓰레기가 오기 시작해 12월이면 그 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늘 딱 치워버리고 내일 풍랑주의 한번 내리면은 너 언제 청소했냐 그래라. 그렇게 많이 와버려. 쓰레기는 소홀하게 관리에 유실된 어구이거나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부에서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 알아. 이걸 뭐 수철보 같은 거 사러 오면은 옛날에 가져갔던 놈 먼저 가져갔던 놈을 반품을 안 가지고 오면 안 준다든지 어떻게 그런 뭐 제도가 있어야지. 이것이 무엇이 이거 지저분해갖고 쓰겠어요. 아름다운 우이도 해변이 쓰레기로 뒤덮인 모습에 박화진 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좀 자각을 해야지. 쓰레기 이런 걸 가지고. 그래야 외국 쓰레기가 우리가 밀려도 외국 사람한테 욕도 하고 뭐 시정 조치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해양 쓰레기는 국제적인 문제여서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북서풍은 인간이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인간이 사는 땅으로 고스란히 데려왔습니다. 인간이 자연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엄중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바다 지킴이 박동철 씨도 쓰레기를 치우러 나왔습니다. 신안군은 마을 주민과 일정 기간 계약을 해서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 역부족입니다. 눈에 띄는 대로 쓰레기를 모아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우이도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지 20여 년. 자신을 먹여 살리는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를 우이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쓰레기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그래요? 이건 뭐 그냥 뭐 세 발의 피죠. 이게 하루요. 이번에는 이틀에 제가 치웠거든요. 이틀에 저렇게 모여요. 지금 현재 그 작년 한 2년 전부터 아마 바다지킴이라고요. 이제 작년에는 다른 분들이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는데 혼자 하기가 감당이 되지. 감당이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그 왜 이 말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더럽냐 하고 우리가 볼 때도 좀 이렇게 혐오스럽고요. 이게 많이 있으니까 답답하죠.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죠. 치우는 것도 힘들지만 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날입니다. 박화진 씨와 면사무소 직원이 쓰레기를 싣고 갈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동안 모은 쓰레기를 싣고 가기 위해 5톤 트럭이 5대나 왔습니다. 바다 쓰레기의 일부는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전문적인 시설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모두 육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죠. 바람에 이제 쓰레기가 수거된 쓰레기도 날리고 하니까 이제 선착장으로 한 곳으로 다 모아도 이게 마을로 다시 날려들까 봐 그 고민이 가장 크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거가 되면 바로바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쾌적한 그런 이미지 맞춰서 저희도 이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뿌리박고 살아온 섬. 그가 우이도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이도가 경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이 경관을 훼손을 좀 안 하고 자연 이대로 남았으면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다시는 바람 따라 물결 따라서 우이도 해비를 안 왔으면 쓰겠어. 모처럼 잔잔해진 바다로 나온 박화진 씨 부부. 하나, 둘, 오케이. 자, 더더. 오랜만에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들었습니다. 큰 바다와의 경계 지점에 있는 우이도는 큰 바다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쉬거나 알을 낳으러 몰려드는 보물 창고입니다. 고생한 만큼 값진 보람을 안겨준 것도 바다입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하다가 잠을면은 버떡 부모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버떡 떠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고생을 이러니까 내가 잠을 쓰겠냐고. 그래서 내가 일기를 한번 봤거든. 그 자녀를 다 키워서 결혼시켜서 저거 밥벌이 다 하고 그러고 있을게 고생한 보람 있죠. 모처럼 만선을 한 부부는 이웃 마을에 들릅니다. 나 형님도 힘들게 그리 오시오. 그리 와. 머리카락 다 띄어버렸어 형님. 이제 마을에서 사시사철 고기를 잡는 배는 박화진 씨네 배밖에 없습니다. 숭어는 저녁에 대시형님하고 썰어자. 겁나게 맛있대. 숭어 썰어 놓게. 숭어를 그걸 쳐 겁나게 잡은다고 한디. 숭어를 어디서 잡아? 요새 숭어 맛있어. 숭어가 어디서 잡아? 그러면 줘. 괜한 생색을 내보는 화진 씨. 조심해 가시오. 조심해 가. 들어가시오. 잘 먹을게. 좋네. 오늘 오늘 고기 만땅이네. 큰 고기들은 미리 주문해 놓은 손님들에게 보냅니다. 이리 오시오. 이 아구 새끼. 아구 쬐끔해도 길에 잘랑. 주워 그러면. 요새 맛있대 그래도. 어따 주면 좋지. 오메메. 점심 때 끓여놨는데 여간 맛있대. 맛있긴 할까. 상만 꺼내면 상만 되구만. 꺼내면 돼. 그렇지. 상만 꺼내갖고. 이래갖고 물 쫙 빠지면 들여놨다. 내야. 또 한 접시 작으면 주라. 돈 많이 주지 말고. 주고 가겠어. 니 줘, 2개 줘. 어메 그렇게 못 들어. 뭐가 그래도. 간단게 걱정 말고 줘. 힘 세네. 가다 못 가면 또 쉬어갖고 가다 가면. 못 가면 쉬어서 가고. 아이고 잘 먹을란다. 응. 후한 인심이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쭉 펴는 마법을 부렸네요. 부부가 함께 바다로 나온 지 어느덧 40여 년. 척박하고 불편하지만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섬입니다.
섬에 찾아온 변화가 걱정스러운 화진 씨는 섬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람 많은 섬에서 살아온 한평생. 때로는 성가시고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바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까진 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자연을 두려워할 줄도 자연에 감사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자연. 소중히 여길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끗이 이렇게 추워야 우리 마누라가 깨끗한 데서 이렇게 저기다 캐고 그러죠. 우이도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결국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 불어 힘든 날이 있었다면 바람 불어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면 풀잎처럼 웅크리고 파도가 거세면 돛을 접어 기다리듯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생. 우이도의 바람은 그들을 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